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정려의사의 써니 이혜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유혹당하는 역할로 네.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동안 좀 유혹을 안 당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걸상 인스타그램에 달린 댓글 하나 봤어요. 써니님이 유혹 안 당하신 거 이번이 처음이죠? 라는 댓글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쉬었던가. 근데 네. 방송에서는 유혹 당했다고 해놓고 실제로 안 사고 안 읽은 책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제가 유혹당한 척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정리해놨다가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이제 빌려보려고 하는데 없거나 대출 불가. 누군가 대출을 해갔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써니는 리액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혹도 리액션. 리액션 인생이라고요? 네. 아니에요. 써니 자체적으로도 네.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리액션. 네. 그 오늘 유혹하는 책은 원래 이제 JYP도 같이 읽기로 하고 2회차에 걸쳐서 방송을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3분의 1? 한 반 가까이 읽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거 진짜 끝까지 다 읽어야 되냐, 끝까지 다 읽으면 재밌어지냐 그랬더니 끝까지 읽어도 재미없다고. 뭐지? JYP가 나한테 야 이거 언제 재밌어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읽어요? 읽지 말고. 그래서 같이 방송하기로 해놓고 내가 네. 언제 재밌어지냐니까 읽지 말고 그냥 유혹하는 YG로 하재. 자긴 다 읽었는데. 그래서 오늘 2회차 안 하고 1회차만.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해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면서. 그 왜 유혹하냐. 그냥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이 책이요? 내가 우리나라의 이 소설 판매 시장의 문제점을 오늘 아니 유혹하는 YG를 해야지 비판하는 YG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오늘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혹하는 YG.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유혹하는 YG로. 마음에 들어. 제가 이제 코너 이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표기는 물론 유혹하는 YG라고 할 텐데 우리가 발음할 때 이제 약간 뭉개가지고 유혹하는 YG.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도 낚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만 낚일 수 없다 하면서 엄청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차마 양심이 허락이 안 돼서 오늘 네. 솔직하게. 자, 하지만 YG랑 취향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으니까. 그 이런 말하면 좀 제가 무지렁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부커상을 수성한 책들이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저랑은 네. 약간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 한강 작가님 디스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받으신 한강 작가님은 굉장히 리스펙하죠. 근데 아니 지금 떨리는 거 봐. 살짝. 아니 그 디스 제가 어디 감히 디스를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YG가 이 책으로 유혹하기 전에 댓글 좀 읽어야겠는데요. 우리 아직 책 제목도 얘기 안 한 것 같죠? 네네네. 대관람차님이 거짓말들 편 방송 들으시고 매 이야기들이 모두 재미있고 특히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각각의 플롯을 기가 막히게 설정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 등장인물들이 한 컷씩 나오는 장면에서는 책 전체의 연결까지 감안한 구성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네요. 여기 지금 대관람차님께서 플롯 언급하셨잖아요. 플롯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유혹하는 YG에 등장하는 책 플롯 없는 소설입니다. 네, 댓글 네. 맞아 읽겠습니다. 그리고 혼비 작가님이 언급하셨던 인물 클로즈업 컷 마무리는 묵직한 문제의식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탁월한 연출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다음 작품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NOB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밑강님 신간 나왔던데 술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혼비님이랑 같이 나오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밑강님 한번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네, 밑강님. 신간도 나왔는데 책걸상 한번 출연하시면 어떻겠냐고. 네. 네, 그리고 밑강님께서 그 저랑 JYP가 엄청 그 밑강님 거짓말들 책 소개하면서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호감형으로. 그 밑강님이 그 거짓말들 편 방송을 들으셨대요. 네. 오. 듣고 본인 인스타에도 올리시고 네. 그리고 지금 소문 듣자 하니 다른 방송들도 좀 찾아서 듣고 계시다고. 오. 들으면 들을수록 저 두 아저씨에 대한 호감이 올라갈지 반감이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아니, 듣고 계시답니다. 그 방송만 들으시면 좋겠는데. 다른 방송 듣지 마시고. 주민경 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술도녀를 다음 웹툰에서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필 업로드되는 날마다 제가 전날 달렸던 터라 사무실에 앉아 숙취에 시달리며 봤었는데 그 와중에 마지막에 소개해 주시는 안주 사진을 보면서 한잔 하고 싶다 했었습니다. 크크크. 오랜만에 작가님 이름 들으니 반갑네요. 네. 술꾼이시군요, 진짜. 근데 하필 업로드되는 날마다 전날 달렸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매일 달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니 업로드 날짜 딱 표시해 놓고 그 전날마다 달리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업로드 되는 날이 금요일이나 주말이면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죠.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근데 뭐 진정한 술꾼들은 요일을 가리지 않죠. 저는 요일 안 가리는. 자, 오늘 유혹할 책은 네. 2024년도에 부커상을 받은 네. 책입니다. 사만다 이 서맨사라고 한국말로는 쓰던데 서맨사 하비의 장편 소설 궤도입니다. 네. 그 이제 서예문집 출판사에서 국내 올해 소개가 된 책이고 네. 2024년 부커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도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오. 그렇게 많이 팔렸습니까? 그 뭐 제가 몇 부가 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에 계속 있었어요. 여기서 상위권이란 말은 10위 안에.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이 4쇄거든요. 6월 20일에 1쇄인데 9월 1일이 4쇄면은 7, 8, 2달 동안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 3쇄가 다 소진됐다. 한 10,000부 이상 팔렸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부 글쎄 근데 지금 중간에 또 많이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화제가 되었을 때.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그 JYP도 그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에 있었던 건 기억나죠? 제 책이요? 아니요. 그래도 그럴 리가요. 제 책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궤도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던 거는 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YG가 이거 뭐 추천을 읽기 전에 본인 읽기 전에 이게 재밌겠다고 왜냐면 설정이 굉장히 설정 근사해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보기 시작을 했죠.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근데 이제 방송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게 JYP랑은 진짜 안 맞을 법한 소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꾸역꾸역 읽는데 아우 졸리네. 그런데 이제 뭐 상도 많이 받고 이것도 저 오바마 픽이죠. 또. 오바마 픽이에요. 제가 저 그분이랑 코드가 잘 안 맞거든요. 아. 독서 코드가 잘 안 맞는 분인데 어쨌든 또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막 극찬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 이러고 계속 읽다가 결국 전 다 못 읽었습니다. 근데 YG를 어쨌든 설정으로 유혹에 성공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좀 설정은 재밌었... 엄청 근사해요. 설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설정이 뭐냐면 그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물 중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네네. 게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죠? 그럼요. 국제 그 정도는 알거든요. 지금 약간 그냥 ISS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게 있고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체류하는 6명의 우주인의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루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 자꾸 반전이죠. 쳐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처음 그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제우주정거장은 하루에 지구를 16바퀴 돌아요. 네. 그러니까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90분에 한 번씩 돌아요? 네. 그러니까 90 곱하기 16을 하면은 그게 시간으로 환산하면 24시간이 되거든요. 딱. 그래요? 네. 그 1440분인가? 네. 아무튼 그래서 90분에 한 번씩 도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소설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90분에 한 번씩 돌아야 되지? 그렇죠. 궁금하죠. 그러게요. 그게 궁금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궤도를 읽으시는 분들 중에 그게 궁금한 사람이 없나 봐. 아니 난 궁금했어. 궁금하셨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ISS도 다 그래요? 그 정도로 돌아야 돼요. 왜 그러세요? 그 정도로 돌아야 되냐면 일단은 그 속도로 돌지 않으면 지구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구는 계속 중력으로 잡아당기잖아요. 네네. 중력을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떤 거랑 생각하면 되냐면 요요 같은 거 네네. 알죠. 요요일 수도 있고 뭐 돌멩이에다가 끈 묶어가지고 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정 속도 이상으로 돌리지 않으면은 툭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돌려서 지구로 떨어지려고 하는 중력을 상쇄할 만한 원심력이 작용하도록 하지 않으면은 그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우주정거장은 한 90분에 한 번 정도 지구를 도는 정도의 속도를 유지해야 그 궤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당기는 힘과 도는 속도의 그 원심력이 서로 이렇게 딱 균형을 이뤄가지고. 네. 그럼 너무 빠르지 않아요? 되게 빠르죠.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런데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돕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주정거장이 지구 궤도를 16번 도는 동안 그 우주정거장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있었던 6명의 우주인의 하루 동안을 한 200쪽 정도 되는 소설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정만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표지도 예뻐. 맞아. 표지 예뻐요. 그리고 분량도 한 200쪽 정도야. 딱 그냥 JYP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야.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네. 겉모습은 그렇죠. 허세도 부를 수 있고 238쪽이네요. 허세도 부를 수 있고 가지고 다니면서 심지어 양장미야. 소설도 짧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2024년 북호상 수상작이래. 모든 걸 충족하는구나. 모든 걸 충족하죠. 나를 디스하는 것 같은데 왠지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은 독서를 허세로 한다 이런 전혀 얘기한 것을 아니 지금 호의 기준이 뚜렷하다. 응. 전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왠지 약간 기분이 나쁘려 그러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데 또 심지어는 많이들 봐. 그러니까 많이들 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되게 재밌고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대열에 동참했죠. 언제 이탈하실 생각을 했나요? 한 YG는 다 읽었어? 다 읽었죠. 한 20쪽 읽을 때. 그만 읽을까? 이거 뭔가. 그래요? 근데 이건 뭔가 내가 잘못.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설 독자들이 좀 불쌍한 거예요. 제가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런 류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독자들한테 혹은 예비 독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죠. 이 소설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지만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어필하지 못할 책이기 때문에 취향껏 골라라.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해주는 분들이 다 없고 다 황홀하도록 아름답다. 마법같이 아름다운 소설. 그거 뭐 출판사에서 만든 카피니까. 출판사에서 만든 카피. 출판사에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읽지 마 그러겠어? 아니 그러니까 출판사나 서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최소한 우리 같은 독서 팟캐스트
네. 혹은 책 유튜버 이런 분들은 아. 읽고 내가 보기에 그럼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읽었는지 좀 의심스러워. 근데 요새 책 팟캐스트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밖에 없죠. 우리가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저는 뭐 책 유튜브 이런 데서 좀 독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읽잖아요. 그러면은 댓글도 되게 약간 조심스러워요. 막 저 좀 봤거든요. 너무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책이 많이 팔린 것 치고는 댓글 수가 적어. 그리고 댓글에도 저는 잘 안 읽히는데 저는 잘 안 읽히는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저는 잘 안 읽히는데 이건 제가 무지한 탓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소설 읽는 역량이 부족해서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외국 리뷰를 쭉 찾아봤어요. 네. 외국 리뷰를 찾아봤더니 우주적 명상록, 시적이고 철학적인 성취 이런 극찬도 있어요. 네네. 이런 극찬도 있는데 플롯의 부재, 산만한 사유의 나열, 엄청나게 과대평가된 소설 이런 게 있다고. 줄거리와 인물 개발의 부재. 예를 들어서 줄거리가 없이 우주와 세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느슨하게 엮어놓은 느낌. 이런 그럼 뭔가 호평과 악평이 공존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뭐 시 같은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의 사유를 그냥 이렇게 읊조리듯이 나열하는 200쪽짜리 뭐 산문시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뭐 좋아할 만한 소설이지만 뭐 플롯이 또렷하고 인물에 개성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것에 또 재미를 느껴가지고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소설 독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소설인 거죠. 손을 대서는 안 돼. 야, 굉장히 센 표현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소설 큐레이션이나 책 큐레이션 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그 우주 정거장에 을 거쳐갔던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라든지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탔던 사람하고 연결고리는 뭐 없고 지금 현재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 ISS에서는 6명이 그냥 타고 있어요. 6명이 타고 있고 남성 4명에 여성 2명. 뭐 정거장마다 한 명씩 내리고 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6명이 그냥 쭉 타고 있어요. 남성 4명에 여성 2명이고 남성 2명은 러시아인, 그리고 그다음에 1명은 미국인, 1명은 이탈리아인, 그리고 여성 1명은 영국인, 여성 1명은 일본인. 그러니까 다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한 3명은 탄지 한 3개월 정도 되었고 나머지 한 3명은 길게는 1년 넘게 거기에 지금 계속 뭐 임무가 연장이 되고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고 그러면서 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타고 어떻게 내려요? 그러고 보니 저기가 오는 거죠. 셔틀 우주선이 와요? 네, 셔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가 되고 그 로켓의 그 맨 꼭대기에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컬럼비아호나 챌린저호처럼 그 비행기처럼 생긴 우주 왕복선 있잖아요. 그게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캡슐로 도킹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로켓으로 쏘아가지고 로켓 위에다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도킹해가지고 타고 내리기도 하는데 요즘은 대체로 로켓으로 하죠. 그리고 그 로켓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기업에서 물자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돈 받고 해주기도 하고. 아니 근데 로켓하고 그 앞에 말한 콜롬비아호하고 방식 뭐가 다른 거예요? 방식이 다르죠. 왜냐하면 컬럼비아 같은 경우는 비행기처럼 생긴 거니까 로켓에 태워가지고 우주로 올라가서 도킹한 다음에 다시 그 상태로 착륙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회 활용을 하는 거죠. 로켓 같은 경우는 그 꼭대기 위에다가 캡슐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캡슐에 사람을 태우고 올라간 다음에 캡슐만 쏙 넣어주는 거예요? 캡슐만 넣어주고 요즘에 스페이스X 로켓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니까 그 로켓만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걸 보면 YG는 진짜 과학 전문 기자 맞네요. 근데 90분에 한 번 지구를 돈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도는데 어떻게 도킹이 되지? 그러니까 빠르게 도는데 도킹을 하는 게 그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소설에는 거의 안 나와요. 왜 난 이게 궁금한데? 아니 그 도킹, 그 아슬아슬한 도킹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우주선의 작동 방식에 관한 책은 좋은 거 뭐 없습니까? 아, 좋은 거 있습니다. 아니 보통 생각하는 이런 스페이스 소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썼어. 다 계산을 해서 썼는데 갑자기 뭐 계산이 착오돼가지고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떠돌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랑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약간 각도가 틀어졌네? 그래갖고 막 우주선 고치고 뭐 이런. 그래서 뭐 이게 도킹이 안 될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막. 그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 막 그래비티. 그렇죠. 그래비티.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 6명이 하루 종일 그냥 제각각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각각 다른 일을 하면서 각각 생각을 해. 지구에 놔두고 남편 생각도 하고 저기 지금 태풍이 있네. 서태평양에서 태풍이 보이니까. 태풍이 발전하는데 저 태풍이 저 경로라면 필리핀을 덮칠 텐데 신혼여행 때 가서 신세졌던 필리핀의 그 농가의 가족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딸이랑 우주로 오기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했던 대화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툭툭툭툭툭툭 그냥 나열되는 거예요. 그냥 시예요, 시. 일종의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40쪽짜리 시. 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거기서 막 1년 동안 그 우주선을 탔던 분이 에세이로 썼으면 그럼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소설인 거잖아요. 소설이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읽기를 포기하고 궁금해요. 몇 쪽까지 읽다가 포기하신 한 거예요? 100쪽은 읽었을 걸요. 아, 절반 그래도 정도 절반을 읽으셨네요. 절반 조금 못 읽었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그만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YG한테 뒤에 가면 재밌어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계속 그러다 만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읽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읽기를 멈추고 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약간 검색을 좀 해봤죠.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건 한글 제목이 궤도인데 영어 제목은 오빗이 아니고 네. 오비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빗하고 오비탈은 느낌이 다를 텐데 제가 이제 또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빗과 오비탈은 어떻게 다른 거냐? 뭐 이제 조금 찾아봤더니 이제 오빗은 명사이면서 동사로 쓰일 수 있고 오비탈은 명사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또 쓰이는 단어인데 요 이제 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오빗이라고 하면 정해진 궤도라는 의미가 강해서 뭔가 확정된 길 혹은 반복되는 순환 좀 더 구체적이고 닫힌 느낌을 준다. 근데 오비탈이라고 하면 이 명사는 궤도에 있는 궤도와 관련된 이런 형용사이기도 해서 더 추상적이고 열린 느낌을 준다. 이 소설 느낌이랑 딱 맞네요. 그리고 궤도 자체보다는 궤도 위에 존재하는 불안정한 느낌? 이런 거를 약간 뉘앙스적으로 준다라고 인공지능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오빗보다는 오비탈이 좋은 제목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소설이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방금 JYP가 이야기한 것처럼 긴 산문 시나 혹은 에세이에 가깝다라는 게 그런 평이 이제 외국에서도 주로고 네네. 외국에 주고 이제 가장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좀 균형 감각 있게 이 소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현존하는 영미권 비평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가 중에 한 분이 그 뉴요커의 문학 비평을 하는 제임스 우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제임스 우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설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작품. 네.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설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작품. 그러니까 통상적인 소설을 기대하고 이 책을 집으면 저나 JYP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대체로는 그 출판사 홍보나
아니면 서점 홍보에 속아가지고 통상적인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집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당황하셨어요. 근데 이거 제가 근데 이게 상을 받았어.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뉴요커의 그 제임스 우드란 분이 궤도에 대한 북리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존하는 영미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 비평가.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왜 그러냐면 줄거리가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거의 들려주지 않는다. 6명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6명 간에 그나마 있는 이야기들도 서로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냥 툭툭툭툭 그냥 끊어지면서 각자 자기 말만 각자 해요. 자기 사색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분은 약간 그런 그 사유라던가 사색을 소설에 담는 그런 시도들을 좀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소설이냐라고 자기한테 묻는다면 자기의 대답은 부정적. 하지만 훌륭한 문학 프로젝트였냐라고 자기한테 묻는다면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그리고 소설로서의 성공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되게 그 사람들의 매혹하는 마법적인 프로젝트로서는 자기는 성공한 것 같다. 좀 새로운 시도 이런 느낌일까요? 새로운 시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롭지 않은 게 이게 이제 작가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고 외국의 어느 평론가도 같은 얘기를 했던데 이제 스페이스 페스토랄이라는 네.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페스토랄이 이제 목가적인 그런 단어거든요. 써니 혹시 그 제목은 되게 유명한데 읽은 사람 별로 없는 월든이라는 책 있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제목도 안 들어봤어요. 월든? 월든이라고 하는 월든 호숫가에서 그 사색하는 일단 저 산속에 호숫가에 혼자 어떤 아저씨가 2년인가 그 혼자 살면서 계속 그 자연 관찰하고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면서 근데 주기적으로 엄마가 오셔가지고 빨래는 엄마가 해줬대요. 사색하고 진짜야. 그러면서 진짜야.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네. 한 150년 좀 전에 옛날에. 그러네요. 네. 지금 찾아보니까 소로라고 하는 이제 되게 유명한. 근데 이제 그 월든이 그 목가적인 문학, 목가 문학 페스토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그 똑같은 거죠. 숲속이 아니라 우주에서 페스토랄을 쓴 거니까. 그래서 스페이스 페스토랄이라고. 네. 근데 지금 제가 잠깐 검색해본 바로 이분은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생활한 걸 쓰신 거 아니에요? 월든 소로는 그런 소로는 거죠. 직접 네. 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엄마가 오셔서 빨래를 해줬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깨는 건데. 그러게. 네. 어쨌든 이거는 근데 본인이 겪은 일을 이제 쓴 글인 거고. 근데 월든도 궤도는 네. 월든도 소설로 분류가 소설 아니에요. 그 되지는 않죠, 그거는. 에세이죠. 그러게. 네. 하여튼 저 페스토랄 목가적인 문학으로 근데 그런 그 페스토랄이라고 불리는 소설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무슨 저 봄봄이나 무슨 소나기 같은 혹은 뭐 상록수가 됐든 뭐 이런 약간 좀 상록수? 하여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것도 넓은 의미의 페스토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뭐 토지 같은 것도 막 그럼요. 전원 목가. 근데 이제 목가적인 보통 건 아닐 페스토랄이라고 할 때는 스토리보다는 약간 이제 이렇게 사색, 관찰, 자연 예찬 뭐 이런 거를 주로. 올해 제가 소개했던 책 중에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세바공님이 특별 게스트로 오셨다가 세바공님이 전혀 그런 책을 왜 읽어야 돼요? 라고 진짜 공대 교수님 아니랄까 봐서 눈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 완전히 유혹에 완전 실패한 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호라이즌은 한 700쪽 정도 돼요. 호라이즌은 저자가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그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모험담이라든지 그 지역에 얽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면서 700쪽 동안 썰을 푸셨거든요. 메시지는 궤도랑 똑같아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뭐예요? 있어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한다. 지구가 이렇게 깨지기 쉽고 하지만 경이롭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지구를 지킬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 궤도라는 이 소설책도 던지고 있고 그 호라이즌이라는 책도 던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200쪽으로 요약해서 읽는 호라이즌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제 읽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히 오판을 했던 게 저는 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스콧 켈리의 인듀어런스라는 책도 있고 이분은 실제로 ISS에서 340일 동안 근무를 하신 거예요? 있으셨던 1년간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회고록으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뭐 크리스 헤드필드의 우주인의 지구생활 안내서라는 책도 있는데 여기도 ISS 사령관을 지낸 분이에요. 캐나다 우주인인데 그런 책은 에세이면서 약간 과학책 느낌이 에세이기도 나겠죠? 하고 과학책이기도 하고 약간의 회고록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그쵸, 거 그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국내에는 번역은 안 돼 있는데 팀 피크라는 분이 이제 영국인 최초로 ISS에 체류한 사람인데 리미테리스라고 하는 책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ISS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야기 뭐 돌발 상황 에피소드 뭐 구성원들 사이에 그런 티격태격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 궤도처럼 거기서 지구를 봤을 때 드는 단상이라던가 생각들, 태풍의 눈이 막 자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극적으로 갈등도 있고 해결도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독자한테 잘 전달하는 그런 소설이라서 이렇게 인기가 많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소설이라고 통상적인 소설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것도 제 의견이 아니라 제임스 우드라고 하는 현존하는 영미권의 가장 소설 잘 읽는 분이 이야기한 YG가 자기 의견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안 믿을까 봐. 제임스 우드? 네, 제임스 우드. 그러면 YG는 궤도라는 이 소설이요. 소설로서는 재미가 없지만 다른 장르나 아니면 다른 의미를 붙여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만한 여지는 없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 유혹하는 YG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뭐 사색의 수준도 굉장히 낮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쓰는 에세이라던가 책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방금 언급한 호라이즌만 하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좀 과대평가된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소설이다. 팔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뭐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고 유독 북호상에 약한 뭐 그런 권위에 약한 뭐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외국만 하더라도 그 외국의 약간 독서 클럽들 있잖아요. 네네. 독서 클럽들의 반응도 제가 그냥 이게 제가 워낙에 또 인기 많고 상도 받은 작품인데 또 뭔가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니까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들여다봤어요. 검증. 네, 들여다봤더니 뭐 레딧이라든지 아니면 굿리즈 이런데 같은 독서 클럽의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숨막히게 아름다운 소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극찬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시적인 산문이라든가 명상적인 분위기 같은 걸 즐기는 독자들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소설 이렇게 극찬하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뭐 탄탄한 서사라든가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선호하는 독자들은 지루하다. 이건 소설이라고 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부정적인 평들도 한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서점의 마케팅이라든지 뭐 출판사의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독서 인플루언서들의 추천으로 이 책을 읽고서 약간 나만 이랬나 싶은 분들은 이제 목소리 내셔도 된다. 댓글 달아달라. 당당하게.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권위에 약한 사람으로서 상을 받았잖아요.
상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험적이었으니까. 진짜 독특합니다. 근데 그 단순히 실험적이라고만 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실험이나 아니면 또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도 있잖아요. 만장일치라는데요. 뭐. 네, 우주에서 봤을 때 그 지구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지구. 지구를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국경이란 하는가? 없다. 그 2024년 부커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들을 좀 살펴볼까? 아 그런데 줄만한 게 진짜 없었는지. 근데 약간의 그런 그것과 관련해서도 부차적인 논쟁 같은 게 있긴 있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논쟁이요? 여기 이제 지구는 하나, 우주에서 보면 국경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주 정거장에 타고 있는 우주인이 러시아인이 2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치. 전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 문제 의식을 가졌던 분들이 국경에 없기는 무슨 얼어 죽을 없냐.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풍비박산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외면하게 만드는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나쁜 정치적 효과가 있는 소설이다. 그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아주 되게 서정적인 거 좋아하시고 되게 시 좋아하고 긴 시, 산문시, 뭐 음. 서사시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사색 아니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명상. 명상 요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요가하면서 책을 읽어요? 아니. 그 요가하면서 어떻게 책을 읽지? 육아에 지쳤을 때 읽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아니 명상이나 요가하면서 그거 오디오북을 틀어놓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요거 저 그리고 제가 그 한글로만 읽어도 문장이 되게 아름다울 것 같다. 원문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 원문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서맨사 하비라고 하는 작가가 원래 철학을 전공했대요. 그래서 작품에다가 철학적 사유를 되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좀 풀어내는데 재주가 있는 작가래요. 그리고 번역본에서는 못 느끼지만 원서를 보면 아마 이 라임 같은 리듬감. 리듬감 이런 거를 굉장히 살렸겠죠. 그래서 음. 영어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공부하면 집중 되게 잘 될 것 같은 잠이 잘 올 것 같지 않아요? ASMR처럼 틀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독자들이 많이 찾은 그 외국 소설이라서 막 이렇게 자, 아무튼 YG의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또 YG의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YG의 입을 빌려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궤도를 읽었는데 난 재미없고 이게 왜 상 받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그렇게 말하면 누가 또 무식하다고 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럴까봐 꾹 참고 계시던 분들 정상적인 반응이시라는 네, 정상적인 반응.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많다는 거 거. 말씀드리고요. 사람들이 자꾸 뭐 이거 리뷰도 많고 잘 팔리고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라시는 분들 안 읽어도 된다는 거. 근데 뭐 근데 지금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한번 시. 읽어보고 싶다. 시, 뭐 명상, 네. 사색,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인 소설 막 스토리 있고 막 인물 사이에 지지고 볶고 이런 거 싫다. 그런 거 이야기 드라마 자체가 싫다 나는. 그런 거 드라마로 보면 되지. 왜 소설로 그런 것까지 읽어야 되냐? 이런 분들은 한번 손에 들어볼 법하다. 그럼 전 아닙니다. 스토리가 막 짱짱한 소설책 싫다. 드라마 볼래. 그리고 뭐 난 통속적인 게 좋아. 인문 사회과학책 어려워서 싫어. 뭐 과학책도 어려워서 싫어. 시집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싫어. 또 뭐 있지? 하여튼 이거저거 다 싫은데 책은 예뻐야 돼. 가벼우면 좋겠어. 하여튼 뭔가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냥 우주인의 빙의에서 잠시 저 멀리 지구를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안 하지만 책 처방을 했었잖아요. 혹시 이 책을 처방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주 비행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라면 아니 무슨 그런 청소년들한테는 뭐 스콧 켈리의 인디어런스 이런 책을 추천해야죠. 뭐 지금 화가 엄청 잔뜩 나 있다. 세상이 막 너무 싫어. 그런 막 분이 그런- 이걸 보면은 집어 던지죠. 아, 그래요? 더 화가 나죠. 아, 처방하기 어려운 책이군요. 처방하기 어려운 책이죠. 글쎄요, 뭐 부커상을 꼭 타고 싶어하는 작가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희한한 걸 쓰면 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정말 그래서-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통상적인 소설이 아니라 좀 실험적인 소설을 그런 또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다. 근데 특히 또 이 구성에 그 높은 평가를 주는 외국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16번 돌잖아요. 네. 16장. 아. 한 번 궤도, 두 번 궤도, 세 번 궤도.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항상 그 우주정거장 밑으로 내려다보는 지구는 어느 위치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주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우주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뭐 한 궤도당 한 2명 정도, 두세 명 정도씩의 생각들을 이렇게 툭툭툭 이야기를 하나. 한 명 혹은 두세 명 정도씩의 이야기들을 툭툭툭 내놓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구성은 좀 매력적인 구성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구성을 이렇게 써먹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좀 더 있었을 재밌게 텐데. 할 수 있었을 이런 텐데. 느낌. 그러니까 90분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단 뭐 저 궤도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듣고 노래를 듣거나 하는 게 훨씬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저 괴로워할 때 끝까지 읽어봐야 별거 없으니까 안 읽어도 된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신 YG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그래 끝까지 읽어봐라. 그렇게 나만 죽을 수 없지. 뒤에 엄청난 반전이 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맞을까봐 뒤에 엄청난 욕 반전이 있다. 먹을까봐 차마 뒤에 거짓말 엄청난 못했겠죠. 반전은 뭐겠어요?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인 끝까지 거? 이렇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반전이 있어라고 하면은 계속 그런 게 반전이라고 말하려고 그러고 싶은 유혹을 잠깐 느꼈었다. 네, 잠깐 느꼈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오늘 분위기 되게 험악했겠네요. 네, 저 험한 말 나올 뻔했어요. 방송은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JYP가 막 화를 냈었어야 되는데. 화냈겠죠. 아니면 나 여기 구멍 하나 나 있을 수도 있어 머리에. 책 모서리로 이게 저거 찍히면 아픈데. 찍히면 아파. 자, 이번 시간에는 서멘사 하비의 궤도 유혹하는 YG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